저도 이번에 이제 고향에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뭐 전국적인 현상일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한 대로 뭐 물가고 뭐 차례상을 차린 데에 그 주부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뭐 수도권의 물폭탄, 그리고 뭐 예년하고 달리 또 귀성길, 귀행길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추석 때 어떤 정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심의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석 민심이라고 정치권을 중시 여기고, 네. 또 청와대에서는 그 김황식 그 총리 후보자 내정자를 추석 민심에 맡기는 도마위에 올려놨습니다만은 막상 그 국민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 그 추석 연휴에 걸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심을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정치권에서 과연 그 김황식 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판단을 유보시키고 아주 냉철하게 국민들이 지켜보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청문회는 과거에 88 내각 때 했던 그 김태우 국무총리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검증을 했지만은 몇 가지 주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병역 기피 의혹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누나 대학의 그 특혜 의혹, 그리고 뭐 부인이 갖고 있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이런 몇 가지 주제가 딱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야 간의 어떤 치열한 공방도 있겠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네.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조심스럽게 느꼈습니다. 일단 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되면서 이제 여권, 특히 청와대에서는 좀 인물을 고르는데 많이 위축이 돼 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검증을 좀 했던 사람, 인사 중에서 어떤 고른 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감사원장 김황식 그 국무총리 후보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곁들여서 이제 그 전라남도 출신이다 보니까 야권의 협조를 쉽게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당초에 좀 정치적인 좀 실언을 했죠. 네. 약간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임으로 해서 상당히 여론의 그 역풍을 좀 맞았습니다. 그만큼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이 어떤 공정사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그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기류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맹공을 취할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오해까지 받기 때문에 그 오해를 그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엄격한 검증을 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여당도 소극적으로 그 뭐 혐의를 받고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 덮어주기보다는 왜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써야만이 후반기 이명박 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청와대에서 그런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한 지금 그 김황식 후보가 받고 있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 공세를 정말 벗어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남 출신 총리라는 것이 뭐 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최초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분명히 됐는데 지금 청문회, 특히 국무총리 청문회라는 것은 지금 무슨 지역적인 안배라는 차원이라기보다도 어떤 새로운 잣대를 요구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정서가 어떤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국무총리가 없음으로 생기는 정치적 공백이라는 것이 사실 몇 달 지나봤지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오히려 외무부 장관이라든가 기타 장관이 없으면 실무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국무총리는 다소 행정 공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정말 괜찮은 사람,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무총리를 찾아내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도 떳떳하고 청와대 입장에서 큰 소득이기 때문에 이번이 무슨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네. 지금 88 개각 때 그 많은 그 후보자들 낙마된 원인 중에 하나가 청와대의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실질 내용상 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인사 담당 전담 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도입을 제도했는데 상당 기간 그 자리를 공석으로 뒀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청와대의 어떤 인적 시스템 검증은 상당히 좀 허술하다는 걸 느꼈고, 이번에도 보면은 어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로 검증될 경우
현재 사전 시스템 어떤 인사 검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난의 그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그게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김황식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를 한다면은 청와대는 어떤 새로운 인물을 내놓는 카드를 내놓는 것보다도 정말 제대로 된 그 인사검증 시스템을 내놔야 될 그런 위기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 시선을 집중을 받거나 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차원까지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진보,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은 뭐 486 세대, 정치 세대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흥행에 좀 실패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향후 전국 운영에 있어서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 재정비 기간 이번 전당대회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정확한 그 진단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아까 빅3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빅3라는 것은 그 전 대표였던 그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그 손학규 그 상임고문 그 셋 간의 어떤 그 재부활 리바일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좀 약간 감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갔을 때 전라도 지역은 예상치 않은 여기서 아직 이야기하기는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상치 않은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걸 조금 느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 단순하게 그 민주당의 지도부의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어떤 그 당내 역학구도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486을 상징했던 이인영 전 의원하고 최재성 의원이 단일화하지 못한 점,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비주류의 어떤 그 비쇄신 연대, 당 쇄신 연대 모임의 어떤 부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들은 어떤 당내 어떤 작은 리그로 지금 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그 이 당내 민주당이 그 10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야권으로서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향후 지도력에 있어서 누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그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의 조직력이 강한 사람이 그대로 지도부의 어떤 대표 최고위원으로 입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심이 변화는 조금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대권 활동에 나선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언론에 좀 얼굴이 나오고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전 대표 같이 한나라당 내에서 부동의 대권 후보로서의 위치를 점한 사람은 참 없을 것이다.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 있다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의 어떤 그 자리매김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큰 계보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다 겸비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박근혜 전 대표가 그 시기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대권 행보를 가동했다고 본다는 건 좀 무리고요. 오히려 그 소위 무의의 정치라 그럽니까? 너무나 소극적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칩거에 가까운 그 정치 활동을 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것들은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나라당 내에 차기 주자의 어떤 가상도를 만든다면은 가장 큰 축이 박근혜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참 개인적으로 좀 감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2인자 정치가 굉장히 있는데요. 과거에 그 JP, 김정필 전 총재입니까? 전 국무총리입니까? 그분이 참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성공적으로 했던 분 중에 하나지만은 지금 박근혜 전 대표는 2인자 정치라기보다도 뭐 1.5인자랄까요? 그 위치를 점하면서 상당히 당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역공에도 잘 모면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참 대단한 그 정치적 행보를 그 내공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지만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위 권력 누수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순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하나하나도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는 것이 권력 누수 현상을 막는다. 그러면 저 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면 그 힘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야당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내에 가장 큰 계보 중에 하나인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친이 친박간의 화해 무드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친이 계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 걸맞지 않은 후보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친이 계열에서도 친박과의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잠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석 연휴를 전후해가지고 대권 후보자의 지지도를 보면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그 치고 올라온 건 사실이더라고요. 특히
5%의 어떤 지지, 국민적 지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차 관문 중에 하나인데 대권 후보로서. 그건 이미 넘어섰죠. 넘어선 걸로 이제 대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거침없이 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에 대해서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김문수 전 총리 지지도가 이제 올랐던, 경기지사의 지지가 올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은 지금 이재호 그 특임 장관과는 같은 정책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와는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역학적인 그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한쪽에서 어떤 그 후보자로 독자적으로 나갈 경우는 통합 자체가 아니라 김문수 경기지사로 굳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표를 축으로 해서 그 가상의 파트너가 누구일 건가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상당히 그 추월해서 왔고 오세훈 서울시장 못지않은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나라당 대권 주자의 어떤 기상도가 아닌가. 일단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각종 경제 지표가 좀 나아졌다는 거 하나하고 최근에 얘기했던 그 공정사회론, 또 기존의 친서민 정책을 이야기한 것,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국정 아젠다에 맞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우리 정치권이 대체적으로 좌쪽으로 진보적인 측면으로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어떤 입지가 좀 위축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공정사회라는 것이 과연 누가 선점하고 독점할 것인가. 문제는 구체적인 그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를 했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추석 민심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겠지만 아직도 모호한 개념이고, 특히 과거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공화국 때 그 정의사회 구현을 당시 정권에서 내놨을 때 그 정권이 정의사회 구현에 맞는 정권인가, 오히려 야당이 오히려 정의롭다, 정의 주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기득권자 내지는 그 독점권자가 있을 수 없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분간 이명박 정부의 지지는 계속 유지되겠지만은 앞으로도 그 험난한 그 고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